안녕하십니까. 주경야독에서 소방시설관리사를 담당하고 있는 표정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대부분 소방설비 기사, 기계기사나 또는 전기기사를 취득하셨고 또는 위험물 기능장 등을 취득해 보셨기 때문에 이 필기시험 보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한 번 정도는 보셨으니까. 그러나 이 소방시설 관리사는 그 기사시험하고는 틀리게 시간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상당히 촉박하거든요. 문항수가 많고 시간은 촉박하기 때문에 그 시간 관리하는 거나 시간 배정이 어떻게 되는 거나 그런 부분들이 조금 틀립니다. 틀리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잠깐 알아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시험 시간 및 문항수를 보면 1차 시험 과목은 5과목, 총 5과목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 5과목이 한 과목당 25문항씩 해가지고 총 125문항을 볼 거예요. 125문항을 보는데 125분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1분당 한 문항씩 본다는 얘기죠. 1분당 한 문항씩인데 그 어떤 문제들은 1분에 충분히 한 문항을 풀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뒤에 가서 이제 수리학이나 이런 것들 계산 문제가 나오면 1분에 못 푸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어떤 걸 먼저 풀고 어떤 과목을 먼저 풀고 어떤 과목을 늦게 풀고 이런 것들도 다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봐가면서 자기에 맞는 그런 방법을 다 생각한 다음에 시험을 보러 가야 되는 거예요. 시험 시간은 8시 30분에서 11시 35분까지 125분 9시죠. 9시까지 입시를 해야 됩니다. 9시까지 입시를 한 다음에 거기서 주의사항 듣고서 9시 30분부터 시험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일부 면제자, 과목 면제자, 소방기술사를 취득하고 15년 이상 경력이 있는 분들 수리학을 면제를 시켜주고 또는 소방공무원으로서 15년 이상 경력이 있는 분들 법규를 면제시켜주죠. 근데 굳이 그거 면제를 받아야 되겠어요? 그냥 공부하는 게 낫죠. 2차에서 또 나오기 때문에 그냥 공부하는 게 나았습니다. 나와가지고 그냥 면제 없이 그냥 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 금방 말씀드렸듯이 25문항이에요. 한 과목당 25문항. 그래 5과목이니까 125문항. 자, 객관식 사지선다로 치러지는 것이 이게 1차 시험입니다. 그리고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2차 시험 1차를 붙고 나가지고 1차 시험 보통 5월 초나 그 정도의 시험을 보고 2차는 9월이나 10월 이때쯤 시험을 보죠. 자, 그랬을 때 1교시는 점검실무 행정인데 또 마찬가지로 9시까지 입시를 해서 9시 반부터 90분 동안 11시까지 시험을 보게 됩니다. 과목당 3문항이 출제가 돼요. 3문항인데 큰 문항이 1번, 2번, 3번 있을 뿐이지 그렇게 딱 3문항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소문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1-1, 1-2 쭉 해가지고 1번에 1, 2, 3, 4, 5, 6 쭉 있고 2번에 1, 2, 3, 4, 5 이런 식으로 쭉 있어요. 문항수는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교시에는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이 2교시에 12시부터 1시 30분까지 치러지게 됩니다. 자, 이건 2교시는 당연히 주관식이고요. 가로넣기나 또는 계산 문제 또는 나열하는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험은 소방시설 관리사 시험은 1차가 아니고 2차 시험이죠. 2차 시험. 자, 1차에는 10%에서 30%, 50%까지도 합격률이 나오지만 자, 2차 시험에서는 합격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작게는 2%에서 10% 내외 이 정도 합격률이 2차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이게 중요한 게요. 그렇지만 일단은 여기에 가려면 이것부터 해야 되니까 자, 1차 어떤 것이 나오는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과목의 구성. 자, 1과목 소방 안전관리론 및 화재 역학입니다. 우리 기사시험 볼 때 원론이 여기에 들어가죠. 원론. 소방 원론. 자, 원론인데 자, 원론만 생각하면 큰 코 다치죠. 자, 기사 때 원론은 시험 문제가 거의 정해져 있고 그것이 문제은행식으로 계속 돌아서 나오다 보니까 자, 일정 부분 한 5년에서 7년 정도만 계속 반복을 하면 쉽게 7, 80점 이상 맞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얘는 문제가 다 똑같은 문제가 안 나와요. 계속 문제를 바꿔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맞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문제를 풀 때는 꼭 답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문제 자체를 이해를 해야 돼요. 해설도 많이 보고 이해를 하고 해가지고 25개 중에 목표 15에서 20개 정도 보고 그래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도 난이도가 약 중 정도. 자, 아무리 쉬워도 소방시설 관리사인데 하주기는 그렇죠. 하주기는 그래요. 자, 난이도가 중 정도라고 봤을 때 15개에서 20개 정도를 맞춰줘야 되는 것이 소방안전관리론 및 화재 역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목 소방수리학, 약제학, 소방전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상당히 어려워했던 소방기계에서는 이게 소방수리학, 이게 유체죠. 유체역학.
자, 기계 할 때 상당히 여러분들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소방 전기 할 때는 이게 소방 전기 일반, 이게 전기에서 전기 일반이었고요. 그리고 약재화학 같은 경우에 이 약재화학은 원론에서도 나오고, 그리고 또 구조 원리에서도 또 나오고, 이 약재 약재가 뭐가 있어요? 물도 있고 포도 있고 뭐 가스도 있고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 상당히 여러분들이 많이 접했기 때문에 상당히 여기는 쉽습니다. 쉬워요. 그래 보통 비율이 어떻게 나오냐면 얘가 뭐 한 10개, 9개, 뭐 거기에다가 얘가 7개 또는 9, 9, 7 뭐 이 정도? 그 정도로 나옵니다. 요즘은 옛날에는 12에 10에 뭐 얘 5 뭐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지금은 비슷비슷하게 나눠집니다. 요 근래부터는 거의 균일하게 나눠지려고 하는 추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한 반 정도 맞고 여기 반 정도 맞고 그 다음에 약재화학은 대부분 맞아줘야죠. 맞아주면 거의 어느 정도까지 올라와요? 평균 점수 60점 이상 올라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25개 중에 15개. 자, 25개니까 과락은 과락 40점이죠. 40점은 10개가 과락입니다. 10개 밑으로 떨어지는 과락이에요. 10개까지는 40점이기 때문에 과락이 아니고 그리고 평균 점수는 60점이죠. 60점이기 때문에 60점은 15개가 평균 점수가 됩니다. 최소 자 이만큼을 맞아야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15개씩 맞아야 되는데 전체 전 과목 5과목을 다 15가지씩 맞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과목은 조금 더 맞아주고 어떤 과목은 조금 꽈락 위에 꽈락 나면 안 되니까 꽈락 나면 뭐 점수 채점할 가치도 없어요. 한 과목이라도 꽈락이 나면 그냥 탈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꽈락보다 조금 더 맞대. 자, 평균보다는 조금 작은 이 10에서 15개 사이를 맞아주고 또 그걸 보충해주기 위해서 다른 과목에서는 이런 난이도가 조금 평이한 과목에서는 조금 더 맞아줘야 된다 이거죠. 얘는 난이도 상을 보는데 그런데 우리 기사에서 볼 때 기계기사 유체역학을 했고 전기기사에서 이 소방 전기를 했지만 기사 때보다 얘가 더 난이도는 낮습니다. 왜 낮아요? 기사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긴 문제들이 상당히 문제를 풀 때 길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러나 여기는 워낙 시간이 타이트하다 보니까 그렇게 긴 문제를 내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설사 긴 문제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무조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문제를 풀겠다고 3분짜리 5분짜리 문제를 풀고 있으면 시간이 계속 뒤로 밀리기 때문에 나중에는 쉬운 문제도 못 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버리는 거예요. 긴 문제는 일단 버리고 나중에 다 푼 다음에 마킹까지 끝내고 시간이 남았다라고 하면 그때 풀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소방법령. 소방법령은 얘도 25개 중에 자, 평균은 맞아야 되겠죠. 자, 15개 정도 15개에서 20개 얘도 20개 가까이 맞아줘야 됩니다. 자, 그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위험물의 성상 기준. 위험물이 좀 어려워요. 위험물을 공부하고 산업기사나 위험물 기능장을 공부하고 오셨으면 상당히 쉽죠. 왜? 그분들은 1류에서 6류까지도 다 공부했고 제조소 등에 대한 법규도 어느 정도를 암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소방만 공부하고 소방기사만 공부하고 여기에 올라왔다라고 하면 소방기사에서는 위험 어디에서 해요? 위험물 법에서 조금 하죠. 그리고 원론에서 조금 합니다. 그 레벨 가지고는 여기를 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꽈락이 나오기가 상당히 좋은 과목이 여기에요. 꽈락을 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암기해야 될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충실히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꽈락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 그래서 얘가 25개 중에서 최소 몇 개? 자, 12개 정도는 목표로 해야 되겠죠. 10개면 꽈락이니까 10개, 9개면 꽈락이니까 제가 아시는 분들도 9개로 꽈락 되신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목표로 합니다. 해가 더 맞으면 좋고 최소 이 정도 목표로 했다가 아무리 밀려도 10개 밑으로 밀리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얘도 난이도는 3 정도 봐줘야 되겠죠. 그리고 소방실의 구조원리. 이 구조원리는 화재안전기준 NFSC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차를 공부할 때 1차만 공부하면 되나요? 아니라고. 2차까지 같이 해야죠. 그 2차 중에서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돼요? 화재안전기준을 가장 먼저 해야 됩니다. 같이 병행하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나 1차 공부하기 때문에 난 1차만 할래. 그런 경우는 우리가 공부를 할 때 1차 시험이 한 2달 정도 남았어요. 그럼 내가 2달 동안 올인해가지고 1차 시험을 붙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1차에 올인할 수밖에 없죠. 저도 뭐 1차는 한 2달 정도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전에 기사를 땄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닥에 깔린 건 좀 있었죠. 자, 그렇게 공부하는 거지. 내가
1년을 시작을 하는데 1년 정도 남았다고 쳐요. 시험이 1년 정도 남았는데 그때 나는 1차만 쭉 한 다음에 그 다음에 2차 할 거야.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 1차를 공부하면서 무조건 화재 안전 기준은 같이 깔고 가는 거예요. 또 뭘 같이 깔고 가야 돼? 법규랑 화재 안전 기준은 무조건 같이 깔고 가야 됩니다. 왜 그래요? 얘는 구조원리 2차에서 설계 시공이나 또는 점검 실무에서 양쪽에서 다 나와요. 상당히 많이 나와요. 무조건 이 화재 안전 기준은 거의 다 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 법규는 점검 실무에서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병행하면서 자 주관식 암기도 할 겸 그러면서 할 겸 해가지고 공부를 하면 객관식은 자동적으로 찍는 거니까 당연히 맞춰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25개 중에서 20개 이상은 맞춰줘야 됩니다. 이걸 못 맞추면 2차에 가서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죠.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니까 거의 구조 원리를 안 하고 2차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화재 안전 기준 처음부터 하나하나 외우기 시작을 하는 거지만 1차 때 어느 정도 레벨을 올려주면 2차 공부하는데 상당히 수월할 겁니다. 계산 문제도 수월하고 왜 이렇게 풀어야 되는지도 아는 거고 화재 안전 기준을 안다는 그 전자에서 문제를 풀면 훨씬 더 문제가 잘 풀리죠.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문제 이렇게 푸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화재 안전 기준이 바탕으로 깔려 있어야 돼요. 무조건. 자, 그래서 이 정도 목표를 세우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물론 개인차는 있어요. 어떤 것이 전공이냐 그거에 따라 가지고 다 개인차는 있지만 자, 일반적으로 그냥 소방 기사 따고 오신 분들 그런 분들은 저렇게 계획을 한번 세워보고 공부를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각각 과목별로 우리 공부를 할 건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간단히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관리론 자, 뭐하고 똑같다고요? 이게 자, 그 기사에서 원론 과목하고 비슷하다고 했어요. 원론인데 조금 더 있어요. 조금 더 있고 문제가 똑같이 출제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연소 소화 다 원론에 나왔던 거고 화재 예방 관리 이것도 뭐 화재가 뭐냐 뭐 그런 것들 그런 거 하고 이 건축물 소방 안전 기준 및 피난 계획 이런 부분은 우리 원론에서도 건축법 좀 제법 하죠. 건축법 뭐 연소 우려가 있는 부분 뭐 이런 것도 하고 뭐 피난 계단 특별 피난 계단 이런 것도 하고 하잖아요. 자 그런 부분들입니다. 건축법 시행령이나 또는 건축물의 피난 방화 구조에 관한 규칙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상당히 많이 출제돼요. 그런 부분까지 알아야 되는데 1차 하면서 그 건축법까지 다 암기하고 가기는 좀 애매합니다. 자, 2차 할 때는 또 암기를 해야 돼요. 그래 1차 때는 교재에 있는 거에 충실하게 해가지고 객관식이니까 일단 하면서 해설도 꼼꼼하게 읽고 강의도 꼼꼼하게 듣고 그렇게 하고 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재역학은 이게 건축방재죠. 구획화재나 또 이런 목재건축물에서의 화재 성상 또는 내화건축물에서의 화재 성상 구획화재 건물 내부에서 화재 난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하고 거기에 있을 때 화재 하중은 뭐냐 화재 가혹도는 뭐냐 등등등 그런 거 다 기사 할 때 어느 정도는 했던 부분입니다. 잘 이해하고 공부를 했으면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열전단, 화염합산, 뭐 열전단, 전도대를 복사 그런 것들 하고 연소 속도, 화염확산 이런 것들이 있고 뭐 연기 같은 거 이런 것들 다 했던 것들이에요. 다 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접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넘어가면 자 이제 수리학, 약제학, 소방전기라고 했어요. 이 과목은 거의 계산 문제죠. 계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시험을 볼 때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맨 마지막에 이걸 푸세요. 자, 1과목을 먼저 풀고 그 다음에 2과목을 넘기고 3과목 그리고 4과목 5과목 2과목 이 순으로 문제를 풀어주세요. 자 이게 안전관리론 풀고 그 다음에 법규 풀고 위험물 풀고 구조원리 자 구조원리는 여러분들이 화재안전기준을 공부했다는 전제에서 상당히 쉬울 겁니다. 그 법규는 상당히 까다로워요. 그래도 공부해도 법규는 이상하게 꽈놓고 그러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그렇게 만만하진 않아요. 근데 5과목은 상당히 시험을 봐보시면 알겠지만 만만할 거예요. 만만합니다. 조금 마음의 안정을 취하고 그 다음에 계산 문제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시간 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얘를 먼저 앞에서 풀었다. 앞에서 풀다가 안 풀리는 문제들은 바로바로 넘겨야 되는데 또 안 넘기고 그거 계속 풀 때까지 잡고 있는 분들이 있어. 잡고 있다 보면 5분 금방 갑니다. 한 문제 5분 가면 그냥 떨어지는 거야 이거는. 그런 식으로 절대 풀면 안 돼요. 모르면 무조건 넘어가세요. 무조건 넘어가고 전체적으로 다 풀고서 한번 풀고서 마킹하고 하고서 그 다음에 못 푼 문제들 체크해 놓은 못 푼 문제를 다시 한번 쭉 풀어 나가세요. 풀어 나가고 그 다음에 한 최소 한 20분 정도 남았을 때 정리를 한번 하셔야 돼.
나머지 부분 다시 한번 마킹해서 정리하고 그 다음에 10분 정도 남으면 그 다음에 못 푼 문제들 그리고 내가 찍었던 문제들 다시 한번 어떤 거 찍었는지 마킹한 걸 갖다가 시험지로 옮겨가지고 내가 뭘 찍고 뭘 찍었는지 모르잖아요. 찍은 건 내가 뭘 찍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뭘 찍었는지까지 다 확인한 후에 그리고 정리해서 나와주셔야 돼요. 마지막에 너무 시간이 없으면 마킹하다 틀립니다. 저도 한번 틀렸어요. 틀려가지고 OMR을 바꿔달라 해가지고 바꿨어요. 바꿔가지고 다시 하는데 또 틀렸어. 그 다음에는 시간이 없고 긴장되니까 이거를 또 바꿔달라 소리는 못 하겠더라고요. 또 바꿔주면 늦을 것 같아요. 마킹하다 늦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틀린 상태로 알면서도 그냥 풀었어요. 그냥 찍었어. 계속 마킹을 하고 그리고서 제출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 그랬냐면 제가 한 10분 정도 남기고서 마킹을 시작해서 그래요. 마킹을 하나도 않고 다 시험지에다만 체크한 다음에 마지막에 마킹을 하는데 남은 시간이 10분밖에 없어서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최대한 사전에 모의고사도 좀 준비를 해보고 여러분들이 이 시간도 체크해보고 해가지고 20분 정도 남은 상태에서 거의 다 풀 수 있는 그 정도 능력을 배양을 해야 됩니다. 저 때만 해도 뭐 그런 거 잘 않고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그렇게 했었는 건데 그 시간이 진짜로 밀리면 너무 긴장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자, 그러니까 사전에 연습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연습을 몇 번 모의고사를 보고 해보고 가셔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순서를 잡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수리학에서 한 10개 내외 많이 나올 때는 뭐 12개, 3개도 나오는데 25개 중에 자, 보통 그냥 10개에서 9개, 10개 정도 잡으면 됩니다. 이 정도에서 반만 맞추면 돼요. 자, 반은 웬만하면 맞추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 2차에도 공부를 해야 될 거잖아. 유체의 기본적인 성질, 단위와 차원 이거 뭐 기사 때 다 한 거죠. 기사 때 다 했는데 기사보다 시험 문제가 짧다. 짧다는 건 그만큼 쉬울 가능성이 높다. 제가 문제를 풀어봐도 쉬워요. 기사보다 더 쉽습니다. 기사에서는 무슨 풀리지도 않는 어디야 토목에서 나오는 수리수문 데서 나오는 거 또는 일반 기계기사에서 나오는 거 공존행동에서 나오는 이상한 문제들도 상당히 많이 갖다 냅니다. 손도 못 대는 것들 그런 것도 많은데 여기에서는 그런 건 없어요. 거의 다 소방에 관련된 그런 문제들이 출제되기 때문에 반 정도는 충분히 어느 정도만 공부를 했으면 맞출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맞출 수 있어요. 자, 5개 정도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약재화학, 자, 물포, 이산화탄소, 화학론 다 아는 거죠. 기사 때 다 공부를 했고 이거는 원론에서도 나와 또 구조원리에서도 또 다 했어. 그리고 여기 우리 약재화학 여기서도 할 거지만 또 여기 가서 구조원리에서 또 할 겁니다. 또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다 맞춰줘야 됩니다. 한 5개에서 7문제 정도 나오면 얘도 5개 정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 소방전기 조금 어렵죠. 조금 어려운데 얘도 2차에서 조금씩은 나오기 때문에 자기학은 기초라고 하지만 기초도 어려워 이건 자기학은. 그리고 직류회로는 해야죠. 자, 기본적으로 오음의 법칙이나 등등등 해가지고 해야죠. 그리고 뭐 전력 구하는 거 이런 것들 기본이에요. 뭐 피상전력, 유효전력, 무효전력 뭐 이런 것들 하는 것들 교류도 기본 교류는 좀 해야죠. 임피던스나 뭐 이런 것들 구하는 거 그런 것 정도 하고 그리고 자동 제어 기술 기준 외우는 거고 전자회로도 외우는 거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여기서 뭐 전기기기나 이런 거 뭐 변압기, 유도기 뭐 이런 것도 좀 어려우니까 뭐 그런 것들은 조금 패스하더라도 자, 기본만 이 정도만 한다고 해도 자기학 버리고 이 정도만 한다고 해도 반은 맞춰야죠. 한 4개 정도 맞춘다고 쳐요. 그러면 14개 정도. 자, 14개면 15개가 본전이니까 자, 거의 근접하죠. 과락이 나오는데 조금 공부하면 과락 안 나옵니다. 이거 공부 너무 안 하신 분들이 과락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공부하면 너무 작게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과락이 나오면 물론 어려울 때는 상당히 어려울 때도 있는데 그때 조금은 틀리지만 자, 과락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과목은 아니다. 어렵게 느껴지고 공부할 분량이 많아서 그렇지. 자, 그 다음에 3과목으로 넘어가면 소방 관련 법령입니다. 자, 법은 우리 소방 5분법이 있죠. 5분법 처음에 기본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업법 그리고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위험물 안전관리법 다중이용업소에 관한 특별법 이렇게 5분법 5가지 법이 있는데 그 법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해요? 관리사는 자, 3번 얘죠.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 이게 말 그대로 설치하고 유지하고 안전관리 해야 되고 그 누가 하는 거? 그게 관리사가 해야죠. 관리사가. 물론 다른 사람도 해야 되지만 관리사의 주 업무 영역이 여기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관리사에 대한 법들도 다 여기에 대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1차뿐 아니라 2차에도 상당히 출제가 많이 돼요. 점검 질문에도 상당히 출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법이 이겁니다. 그리고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났을 때 인명사고가 많기 때문에 다중이용업소도 상당히 중요하게 취급이 되고 2차에서 상당히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물론 1차에서는 얘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기본법, 다중이용업법, 뭐 공사법은 작아요. 얘도 위험물 안전관리법도 그렇게 크진 않아요. 뭐 이 정도 순서가 될 거예요. 그러나 2차를 고려했다라면 2차를 고려하면 3과목하고 이 3교시하고 세 번째 화재 예방하고 얘하고 다중이용업법하고 얘는 자 우리 법규를 같이 2차 법규를 같이 공부해 가면서 같이 준비를 해 주셔야 훨씬 수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법규는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면서 그거를 모르고 계속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법은 어디서 정해? 법은 의회에서 정하죠. 자, 시행령이 누구예요? 대통령령이에요. 시행령을 대통령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은 주무부서 장관이에요. 행안부 장관이 정한다. 누가 정하느냐라고 했을 때 대통령이 정하면 그 법은 시행령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행령 안에. 그 여기에서 이제 법규를 보면 여기에서 기본법 같은 경우에는 별표에서 많이 나와요. 뒤쪽 별표. 그리고 공사법은 뭐 그렇게 비중이 크지 않고 여기도 별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본문도 중요하지만 별표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위험물 안전관리법 같은 경우 이 법에서는 이 본문만 나와요. 거의 본문 조금 나와. 그 다중이용업소에 관한 특별법도 시행령, 시행규칙 당연히 나옵니다. 시행규칙. 그러면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본문 빼고 시행령, 시행규칙의 별표는 어디 갔냐? 얘네는 별표에서 다 나와요. 얘는 별표에서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거의 본문만 나온다. 그럼 별표는 어디 갔냐? 그 별표는 뒤에 갔다 이거요. 여기 있다는 이거죠. 4과목에서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 기준을 보면 위험물의 성상 1류에서 6류까지 품명 지정수량 위험 등급 이게 어디 있어요? 시행령 별표일에 있죠. 시행령 별표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성질이나 이런 것들까지 위험물의 성상하고 이 시설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에 있습니다. 시행규칙 별표에 있어가지고 제조소 등의 시설 기준이에요. 그럼 제조소 등은 뭐야? 제조소 등은 취가 제조소 등이죠.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의 시설 기준 어떻게 설치를 하고 뭐 보유공지는 얼마고 뭐 안전거리는 얼마고 뭐 등등등등 하고 자, 시설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쭉 나옵니다. 다 법규예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여기 있는 제조소 등의 소화설비 설치 기준 이 소화설비 설치 기준이 이것도 시행규칙 별표에 있는 건데 자 이걸 가지고 2차에서 문제화 시켜가지고 이 문제를 내요. 우리 계산 문제 같은 건 다 어디에서 내요? 화재안전기준에 있는 수치를 가지고 내는 거죠. 그러나 이 화재안전기준하고 위험물하고 조금 틀려요. 수치 같은 것들이 틀리다 보니까 여기에서 내면 우리가 손을 대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걸 다 준비를 하고 가면 포 같은 건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지만 또 안 돼 있는 부분들도 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서 문제를 내면 우리는 손도 못 대고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것까지 다 공부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는 거죠. 언제 그걸 다 공부하냐는 거예요. 관리사는 물론 넓게 많이 공부하는 게 맞는데 자, 그 부분은 조금 20회 때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나왔어요. 그걸 버리더라도 나머지 부분을 다 맞으면 60점은 조금 넘겠지만 그 정도 나오겠지만 상당히 조금 난해합니다. 이 부분도 어느 정도는 해둬야 된다라는 겁니다. 뭐 완벽하게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준비를 해주셔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소방시설의 구조원리입니다. 구조원리. 자, 구조원리는 다 화재안전기준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소화설비 NFSC 100번대 쭉 이렇게 있는 것 이건 소방기계에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경보설비 200번대 화재안전기준에 있는 이것들 다 이건 소방전기할 때 공부를 다 했던 겁니다. 그리고避難구조설비 얘네들 기계 때 했고 이건 전기 때 했고 그리고 얘도 기계 때 했고 다 했던 거예요. 소활동설비 여기는 500번대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기타 소방 관련 설비들 이게 600번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 부분들을 다 1차 공부하면서 2차까지 화재안전기준을 다 암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2차 때 완벽하게 화재안전기준을 외워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1차 때 좀 시간 날 때 촘촘히 준비를 좀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1차 공부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시험을 보러 갔을 때 시험을 보러 갔는데 시간 관리가 안 돼가지고 뒤쪽에서 시간이 밀려가지고 마킹을 못 하거나 또는 마킹을 밀려서 하고 그렇게 하면 공론타입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시험 보러 가기 전에는 모의고사를 직접 한 번씩 봐보고 시간도 한 번씩 재보고 그렇게 꼭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꼭 합격을 하시고 2차 때 또 저와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